안녕하세요. 한한수 확통 2항 정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지금 2항 정리부터 확률 초반부까지 빠르게 정리할 건데 이 영상은 그렇게 길게 찍지 않을 겁니다. 개념 설명도 안 할 거고요. 문제풀이도 거의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을 이제 찍는 이유는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2항 정리에 대해서 개념에서 한번 다뤘고, 그리고 나서는 내신 준비할 때 좀 심화된 문제들까지 다 다뤘죠. 그 개념 이상을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있는 것만 충분히 잘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특히 파스칼 삼각형 문제도 선생님이 이미 충분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기 한한수에 있는 내용은 그 내용을 사실 반복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쓸 필요 없고, 지금 선생님이 쭉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점검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약간 빨간불이에요. 왜? 이게 지금 6월 모의고사 범위이기도 하고 당연히 수능에서도 봐야겠죠. 좀 보완이 필요하겠죠. 개념을 다시 복습을 하시거나 선생님한테 도움을 꼭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 문제 다음 풀고요. 그래서 이 항 정리를 하면 말 그대로 두 가지의 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A 플러스 B의 N꼴로 생겼죠. 이게 이제 대표적 이항 정리인데 여기서는 뭐 뚜렷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는 것보다는 그냥 문제를 봤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막 현학적인 내용에 너무 빠져들 필요가 없습니다. 강조해요. 내가 뭘 할지 알면 된다. 그래서 이항 정리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초이스라는 겁니다. 가령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돼 있을 때 얘가 전개가 될 거잖아요. 전개가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전개는 이렇게 하나 하고요. 이렇게 하나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괄호에서 하나를 반드시 골라야 되고요. 두 번째 괄호에서도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곱사건이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이 곱사건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제곱, 쉽게 예를 돕기 위해 제곱을 한 거고요. 제곱이었다면 첫 번째 항에서 내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항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묶음에서도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총 9개의 전개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물론 동류항이 존재할 겁니다. 동류항이 우리는 전개를 했을 때 AB랑 BA는 우리가 무슨 법칙이죠? 앞뒤가 바뀌었어. AB는 이제 BA다가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죠. 곱셈에 대한. 다시 얘기가 샜는데 다시 돌아오자면 이런 식으로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행위, 세 개 중에 하나를 뽑는 행위의 곱사건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나올 텐데 이 녀석이 각각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할 줄 알면 됩니다. 여기도 a 여기도 a를 고르면 a제곱인 거고요. ab는요 여기서 a 여기서 b를 골랐겠죠. ba는 여기서 b 여기서 a를 골랐겠죠. b제곱은 여기서 b 여기서 b를 골랐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장해 가지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곱사건이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랑 B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즉 EC 하나 이 상황인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상황이 총 4번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총 16개의 항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A 우리가 여기서 뭐까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렇다는 건 A 세제곱 B라는 것은 A B일 수도 있고 A B A일 수도 있고 A B A일 수도 있고 B A일 수도 있겠죠. 총 이렇게 경우의 수가 벌어집니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얘는 각각 어디서 B를 골랐는지가 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또는 세 번 A를 어디서 결정했는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죠. 개념을 상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 싶은데 여기서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만약에 B를 골랐다면 나머진 자동으로 A가 되니까 결국엔 나는 이 4번 중에서 한 번만 B를 고른 거고요. 나머지는 A를 골랐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류항에 대한 생각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는 이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다 흘러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식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A를 몇 개 골랐냐, B를 몇 개 골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항계수에 대한 내용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계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자 내가 x제곱 x를 두 번 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3x를 두 번 골랐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y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6번 중에 2번은 3x를 골랐고요. 나머지는 y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어려운 거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도 이제 케이스 분류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내신 문제에서도 충분히 했던 거니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자, 이항 정리는 이렇게 정확한 그 공식이 나오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한 번 더 설명드릴 이유는 다 까먹고 얘만 외우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그런 거예요. 이것만 외워서 그러면 안 됩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제 대표적인 이항 정리 하나의 예인데요. 이항 정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개념을 쭉 읽어보시고 a 플러스 b의 n꼴에다가 n의 a에다가 b에다가 적절하게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잘 읽어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대칭성도 알고 있고요. 뭐 이런 하키스틱 이런 모양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만 또 기억할까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하키스틱 모양이 나오는 공식은 2번 공식이에요.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에서 기인한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를 더하면 이거 아래로 가. 이 화살표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연쇄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얘랑 얘를 만나면 얘가 되고, 그럼 이 친구랑 또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만나면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꼴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하키스틱이 완성되는 거고요. 이 공식이 이걸 의미한다. 잘 보시면 n, n-, n-, n, n-, n-, r, r-1, r, r, r-r 이게 이제 관계가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내신에서 깊게 다뤘던 내용이니까 그것을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 주의사항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항계수의 성질까지 여러분이 이제 연결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왔던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항계수의 성질도 A랑 B 중에서 A에다 1을 집어넣고 B에다가 X를 집어넣은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1대입 마이너스 1대입에서 각각 뽑아냈던 것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절반 썰어서 어떻게 했다, 그리고 짝수항이다, 뭐 홀수항이다, 여기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점들 이야기를 드렸죠. 정확하게 개념을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풀 때 항상 시작점, 끝점 잘 보라 했죠. 그리고 항의 개수 잘 세보라 했습니다. 자, 이거 항 7개예요. 7개. 이거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얘는 반으로 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을 충분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가물가물하다 그러면은 개념편을 복습을 반드시 해 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공부를 하시고 혼자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서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만 확인을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치고 넘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 이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었을 때 막히는 부분들만 해결하시면 되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제 개념을 조금씩 추가하고 완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파스칼 삼각형은 좀 내신스러운 문제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어디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하나는 개념편에 있는 강의를 다시 들어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만 일단 공부를 해놓고 기출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구멍을 메우는 게 현실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참고로 이 강의는 지금 인문계의 고3 학생들, 현역들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요. 재수생들의 템포랑은 좀 다르겠죠. 내신 공부할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능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수생들 하는 거 다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멘탈을 잘 부여잡으시고 무조건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옳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률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확률에 대해서는 조건부 확률 전 앞부분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얘는 그냥 경우의 수 문제가 있고요. 경우의 수 문제를 확률로 내는 게 있고 확률의 개념을 활용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경우의 수를 활용한 문제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확률을 활용했다는 건 우리가 뭐 PA 더하기 PB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제 확률식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 배반 사건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개념들 있죠. 근데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 이런 확률식을 활용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뭐예요?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문제라는 것. 자, 이거 결국에는 표본 공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다 경우의 수 문제예요. 다 경우의 수 문제다. 뭐 이런 거는 다 하실 테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합법칙을 쓴다, 곱법칙을 쓴다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거. 자, 그래서 확률을 구하시오를 빼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로 하면 앞에 단원에서 문제랑 똑같죠. 그럼 이게 확률이 되려면 이 경우의 수를 뭘로 나누는데요?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의수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경우의 수 관점과 확률 관점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 경우의 수 관점으로 풀리고 어떤 문제는 이제 확률 관점으로 푸는데 여러분은 지금 경우의 수 관점으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나중에 알아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경우의 수를 복습하려고 해야 돼요. 이 역량이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역량을 자극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서로 같은 면이 나오려면 자, 헤드 또는 테일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동전을 두 번 던졌을 때 총 네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확률의 관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처음 동전을 던질 때 자,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확률이 같죠. 그래서 1 곱하기 처음 동전 앞면이라 고정했을 때 확률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1은 이게 처음에 앞이면 앞, 뒤면 뒤, 뭐 상관없다는 거죠. 자, 둘 다 가능하니까 1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내가 앞면이라고 했으면 그 다음은 앞이 나와야죠. 그럼 2분의 1이죠. 뒤라고 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2분의 1이죠. 이 말이죠. 결국에는 1 곱하기 2분의 1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로 푸는 방법이죠. 자,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로 풀면 되겠죠. 굳이 이걸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로 접근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대부분 경우의 수로 풀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깔고 확률은 약간의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적용을 해보자면 6명의 학생의 2명씩 짝을 지어 3개의 조를 편성한다. 우리 분할이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분할을 할 수 있고 자, 이때 이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죠. 분할하는 거죠. 자, 그러면 A와 B는 같은 조에 편성되고 C와 D는 서로 다른 조에 편성될 확률.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편성될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A, B는 이제 한 조로 놔두고요. C 한 조, D 한 조 이렇게 놔두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애는 자, A, B, 이제 C, DS니까 네, 여기는 2가 들어올 수 있고 경우의 수는 2개죠. 그럼 자동으로 여기 F가 고정이 되네요. 자, 그렇게 해서 경우의 수는 2가지다. 그래서 이거 분의 2. 이거 할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로 접근하자는 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A가 어떤 조에 배정되든 뒤에 나올 확률이 같으므로 이 말이죠. A를 먼저 배치하면서 1 곱하기를 쓰자. 자, 그래서 A가 특정 조에 배치될 확률을 1 곱하기 자, 그래서 1 곱하기 A 다음에는 반드시 B가 와야 되죠. 그럼 B는 A가 이미 정해졌고 나머지 5개 중에 하나니까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5분의 1.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조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C 또한 남은 두 조 중 어디에 배정되든 뒤에 나올 확률이 같으므로 이 말이 이제 뭐야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셔도 되고요. 이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1이라는 건 내가 되게 쉽게 말해서 A로 고정할 거니까 이 말이고 여기도 C로 고정할 거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조를 그냥 딱딱딱 배치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에 확률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이제 A를 잡았을 때 A 다음에 B가 올 확률이 이제 5분의 1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선생님 A는 6분의 1 안 하나요? 이걸 6분의 1로 하면 안 돼.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엔 좀 익숙해질 겁니다. 내가 지금 A가 뽑혔다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그 뒤에 있는 상황에 대한 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C가 있고, 그러면 CD에 이제 누가 올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CD에는 E 또는 F가 와야겠죠. 훨씬 어색하고 좀 어렵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분한테 앞에 경우의 수로 일단 최대한 연습을 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충분히 연습하세요. 이거는 약간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메인입니다. 자, 3명의 학생, 5명의 학생, 2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이제 1명이 이제 남학생일 확률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가 전체죠. 이게 지금 답답한 사람은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경우의 수를 못하면 우리가 앞에 순열조합 문제를 못 푸니까 결국에는 경우의 수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다. 그럼 남학생이랑 여학생이든지 남학생이다 이런 말로 쪼개주면 되겠죠. 또는 적어도 여사건으로 풀래, 그럼 전체에서 빼기 여인 걸로 해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의 경우의 수는 8명 중에 당연히 2명 뽑는 것일 거고, 남자 1명 뽑는 거, 여자 1명 뽑는 거 더하기 마찬가지인데 남자 2명 뽑는 거 3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여사건으로도 풀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풀어보십시오. 이거는 대부분 경우의 수로 풀기를 추천한다, 지금은. 그래서 경우의 수로 자꾸 접근해서 풀려는 연습을 지금은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안 풀릴 경우에는 대부분 원인이 뭐냐 하면 안 풀리는 건 경우의 수를 못하는 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률에 이제 D로 나올 확률이 같으면 고정하고 1 곱하기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하십시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경우의 수로 풀어라, 이런 말입니다. 네, 이 책에 있는 걸 최대한 우리가 가져가면 좋은데 또 다 취할 필요는 없거든요.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취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기조를 갖고 있냐면, 경우의 수 틱하게 나온 건 경우의 수처럼 푸시고요. 문제 자체에서 확률을 주거나 확률을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확률식을 쓰면 좋긴 합니다. 네, 결국에는 확률이라는 것 자체도 내가 구할 수 있는 소단위 확률을 갖고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응용이 됐을 때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좀 빠르게 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실력을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우의 수로 풀어라. 그래야 경우의 수 문제도 강해진다. 확률을 풀면서 복습을 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 문제까지 쭉 풀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확률에서 확률로 푼다는 건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건 그냥 식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PA를 내가 구할 수 있고 3분의 1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요. 글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문제들은 다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걸 연습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물론 한 학기에서 만날 거긴 한데 기왕 공부하는 김에 짜라라라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 학기에서 한 번 더 이제 테마별로 모아서 보면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항 정리하고 확률의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교의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서 마무리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로 넘어가는 것, 네, 이 내용을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중요해요. 조건부 확률은 어떻게 보면 경우의 수하고 조금은 변별력이 있는, 차별점이 있는, 변별력이라기보다 차별점이 있는 확률 고유의 영역이니까 당연히 100% 수능에 출제가 되고요. 6월 모의고사에도 2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반드시 열심히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쉬운 문제는 아주 쉬워서 정답률이 아주 높을 거고요. 좀 이걸 어렵게 꼬아서 내는 문제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개념들까지 다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는 좀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좀 정해져 있는데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 공부하도록 합시다.